폴란드, 맞아요. 폴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된 데에는 아주 단순한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그건 그들이 여러분이 듣지 않길 바라는 진실이에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왜 폴란드는 그렇게 안전할까요? 파리에 가보거나 암스테르담에 가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친구. 왜 그런지 알아요? 네, 그래서 힘든 알아요. 거예요. 형, 우리에겐 이민자가 없어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요점이에요. 그는 최고예요. 당신은 폴란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반은 한국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안전해요. 우리는 당신을 강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때리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그들은 그냥 이것이 마치 웃긴 일인 것처럼 웃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일로부터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은 이제 유럽 국가들 전역에서 정말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는 안전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요점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게 파리나 런던, 암스테르담에서는 해당되지 않죠. 그곳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모두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건 폴란드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찍이 깨달았거든요. 엄청난 수의 침입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이 당신의 나라와 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장악하려고 한다면 나쁜 생각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누가 그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침입자들이 당신의 문화에 좋지 않다는 걸 생각했겠어요. 정말 그 천재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침입자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이걸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그들의 정치인 중 한 명인 도미니칸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왜 이민을 지지하십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 미래의 딸이 살아있기를 강간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이유가 되나요? 좋은 이유인가요? 폴란드는 이민으로부터 꽤나 보호받는 나라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불법 이주민이 없습니다. 꽤나 보호받는 게 아니라 아예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건 유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두려운 게 두려워하기 아니라 때문입니다. 똑똑한 겁니다. 우리는 용감한 남자들입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감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를 봐도 이 남자가 극우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많은 이념에서 극우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말할 용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저기, 나는 내 가족을 지키고 싶으니까 불법 이민자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합법적인 이민자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극단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이런 입장은 예전에는 정상적이었어요. 2000년만 해도 이건 그냥 중도적이고 평범하고 심지어 민주당 쪽 입장일 수도 있었죠. 그냥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불법 침입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입장이 이제는 극단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듯이 그건 인종차별적이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예요. 그들은 우리 모두가 사실이라고 아는 것을 실제로 깨닫고 있어요. 즉, 여러분의 사회와 맞지 않는 수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회에 들어와 침입하도록 허용한다면 결국 제3세계의 문제들을 들여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폴란드가 이걸 집행하는 방식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들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들은 불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총을 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폴란드 경찰은 그냥 안 돼! 라는 식이에요. 저 총소리 들리시죠? 네, 안 돼요. 우리 국경을 침입하려고 한다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구금하지도 체포하지도 않을 거예요. 친절하게 한두 번 말해주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들어오는 걸 막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억제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5명이나 10명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물론 누군가를 죽인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국경을 침입하려고 할 때, 그리고 경찰이 정말로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때, 당신은 구금센터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총격을 당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 침입하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긴 굳이 들어올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이웃나라로 갈 거예요. 여긴 그냥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총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저는 총격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보면 돼요. 그렇죠? 오늘날 폴란드와 스웨덴의 맥도날드를 비교해보세요. 두 나라의 서로 다른 이민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스웨덴,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세요. 이 무관용 정책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맥도날드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불법 체류자들이 거기서 식사해서 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폴란드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가 폴란드 사람들만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침입자들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도 이것은 은유예요. 한 사회가 실제로 법치를 지키고 이 영상에서처럼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와 침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은유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때 말이에요. 군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이런 걸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가요. 그래서 이 이민자 아니면 침입자는 정말 멍청하게도 폴란드 경찰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를 쏘세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이쪽이 폴란드 군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를 쐈어요. 그들은 실제로 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장난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멍청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뭘 들었는지 아세요? 그의 침입자 친구들 모두에게서 들었어요. 얘들아, 유럽은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가도 돼. 라고요. 그래서 그는 날 쏴봐. 난 너희보다 나아. 라고 해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바보야. 넌 여기 환영받지 못해. 이건 또 다른 영상이야. 그렇지? 누군가 불법으로 침입하려고 하는 영상이야. 그는 벨라루스에서 넘어오려고 하고 울타리를 넘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는 바로 붙잡혀요. 즉시요. 그들은 그냥 아니요. 안 돼요. 선생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나라에 초대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말하듯이 이런 일들은 함께 일어나요. 악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당신의 사회를 장악하려고 할 때 침입을 막으려면 강한 경찰과 강한 정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해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우리 군인이 창에 찔려 사망했을 때 우리는 법을 바꿨어요. 이제 우리 군인들은 실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지하디스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 오지 마세요. 우리 군인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창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불법 체류자들이 군인들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는 것보다 군인들이 창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명심하세요, 공산주의자들. 언젠가 기독교 유럽이 일어설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몰아낼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하디스트들도 몰아낼 것이고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 좌우명을 기억하세요. 폴란드를 본받아라. 폴란드처럼 하라. 제 말은 보세요. 누군가가 뭔가 아주 글쎄요. 민족주의적으로 들리는 방식으로 말할 때 항상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 두 가지는 함께 온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유럽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합니다. 침입자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폴란드인들이 필요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침입자들에 맞서 일어섭니다. 이 영상을 보세요. 6명의 외국인들이 트램에서 한 여성을 괴롭히다가 그녀를 보호하려고 나선 2명의 폴란드 남성을 잔인하게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2명의 용의자를 구금했고 나머지 용의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미쳤어. 이 여성들은 침입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죠. 그리고 폴란드 애국자들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그런데 그 폴란드 애국자들은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남자들이 여성을 보호하러 나서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진심으로 우리 여성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회에서 자란다면 그럴 때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정말 미쳤네요. 그냥 정말 미친 영상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는 게 정말 싫어요. 그냥 보기 싫어요.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공짜로 주고 나서 공격적으로 나가네요. 그래, 가자. 왜 당신 나라에서는 이런 걸 볼 수 없죠? 우리는 똑똑하니까요. 우리는 논리적이거든요. 우리는 사기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망쳐버려요. 크라쿠베는 아프리카에서 온 한 남자가 사람들을 속이려고 했어요. 그는 바로 체포됐죠. 그들을 체포하세요. 감옥에 넣으세요. 경찰이 거기 있어요. 그게 다예요. 그래, 내가 경찰이 물어볼게. 거기 있어요. 가자. 내가 그들에게 물어볼게. 파우리에게 물어보자. 우리는 저기 있는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기치는 걸 보고 있어요.